네, 이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결국 딸 정유라 씨의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포기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 변호사법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의뢰인의 이익이 두 명이 충돌되면 양쪽을 이게 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정유라하고 최순실 씨는 이미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있잖아요. 그때 제가 보기에 가장 유죄의 증거가 저는 정유라 증언하고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있잖아요. 이 두 명의 증언을 꼽고 있는데 실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정유라가 했는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재판에도 정유라가 이제 정인으로 채택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정유라 증언을 탄핵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과 정유라를 동시에 만난 거는 둘이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히 사임하는 게 맞고 사임한다면 이게 당연히 최순실을 변호해왔기 때문에 정유라를 사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모녀를 다 변호를 했다가 이제 정유라 씨는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최순실 씨의 동의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순실 씨도 굉장히 그렇죠. 좀 딸에 대한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랬겠죠. 지난번에 어쨌건 정유라 씨가 이제 이경재 변호사와 다른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네. 이경재 변호사는 이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씨가 불출석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유라 씨가 느닷없이 거기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이 또 최순실 씨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을 딸이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사임할 때는 뭐 사전에 최순실 씨랑도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정유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좋다. 너는 네 길을 가라. 대신 앞으로 엄마한테 뭐 기대하지 마.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다. 막 그런 얘기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유라 씨는 새로운 뭐 변호인을 선임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려우면 뭐 국선 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경재 변호사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좀 약간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정유라와의 신뢰관계는 마이너스로 네.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로 갔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게 정유라 씨가 최근까지 검찰과 연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두 번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불구속에서 기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기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이게 제가 보기에 구속영장을 두 손에 들고 뭔가 이게 정유라하고 계속 딜을 하면서 정유라가 이제 그 검찰의 유리한 증언을 오히려 이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상당한 그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검찰에서 정유라는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게 맞지. 계속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딱 들고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플리바겐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형을 감경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제 흔하게 있지만 우리는 공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플리바겐의 어떤 지금 형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정유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인들하고 일체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만나지도 않고 지금 이제 검찰 쪽만 특검 쪽만 사실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지금 증인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는 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임무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게 바로 이제 정유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유라가 어느 정도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제 계속 기소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불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정유라의 신병을 보장을 해주고 또 정유라는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약점들을 좀 검찰이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미승빌딩 최순실 씨 소유잖아요. 근데 뭐 딱히 생활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아버지랑 뭐 연락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근황이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조금 그 아버지인 정윤회 씨랑은 좀 연락을 하는 걸로 한 번이 나왔었죠.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귀국한 이후에 아버지와 좀 통화 같은 걸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머니랑은 관계가 악화가 됐지만 아버지랑은 오히려 관계가 좀 회복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윤회 씨가 좀 나름대로 돌봐주는 그런 것 같고요. 미승 빌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최순실 씨 소유 빌딩이긴 하지만 또 관계가 이렇게 됐지만 당장 그렇다고 딸을 내쫓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또 최순실 씨가 그런 상황도 지금 못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 머물면서 계속 독자적으로 어떤 변호인을 좀 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앞으로 다가올 국정농단 재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만기 시한이 10월 16일 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인신문 일정은 10월 6일까지 잡혀 있고
그 사이에 또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판결문 쓸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10월 16일을 넘기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불구속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굵직한 증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병우, 또 이게 이재용, 또는 정유라, 그다음에 그 독대했던 기업 총수들 한 7명 있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정이 놓여되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 도저히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이게 6개월 되면 원래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풀려난 사람은 장시호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장시호는 특검의 도움이에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게 다 연장을 시켰어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박 대통령은 이게 그 우리 그 영장 청구할 때 없었던 게 있잖아요. 요게 그 있어요. 뭐냐면 이게 SK, 그 다음에 롯데, 이런 뇌물 있잖아요. 이걸 이게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면 또 이게 최장 6개월까지 2달씩 물론 연장하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검찰에서 아마 새로 이제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서 6개월 연장해서 계속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게 무한대로 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또 공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아마 끝날 걸로 보입니다. 네. 올해 중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의 시간 끌기 전략, 증인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쨌거나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증인을 많이 이제 신청을 해서 결국 이제 재판을 좀 끌어서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이제 그런 방법밖에 뭐 저는 변호인이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법원 측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일단 석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사회적 의미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일단은 이제 불구속 상태 됐다가 만약에 그 다음에 선고를 할 때 또 구속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그 행동도 어떻게 달랄지 모르고 여러 가지 아마 사정들을 고려할 겁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신병 문제도 고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장외에서 그냥 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박 전 지지자들이 둘러싸고 그 집을 아예 뭐 포위한다고 아예 안 내보내준다 한다면 이것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등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 10월 16일 전에는 선고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아마 다른 요건을 들어서 일단 구속영장을 좀 재청구를 해서 아마 연장을 연기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